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29일과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5일 일본 정기국회 회기 마감을 계기로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럽과 인도 태평양의 안전보장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호소할 것이라며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이 지난 10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함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됐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자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 장관도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는 산케이 신문 보도에 대해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선거와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61개 법안이 모두 회기 중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이는 1996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동가정청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언급하면서 저출산 대책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의 판단으로 출산 육아 일시금 출산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는 사령탑으로 내각 감염증 위기관리청을 총리 직속으로 신설한다는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국립감염증연구소와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를 통합해 미국 질병통제센터를 모델로 한 일본판 CDC를 신설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내달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 승패 기준에 관한 질문에는 여당 과반수라고 답했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의석이 과반을 점하면 승리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각에 우리의 국무회의 격에 회의를 열고 이달 22일 공시하고 내달 10일 투표하는 참의원 선거 일정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헌법 개정을 확실히 내걸고 선거를 치르겠다며 자위대 존재 근거 명시 등을 골자로 한 자민당 개헌안을 이번 참의원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민당은 5년 내 방위력 근본적 강화와 반격 능력 보유 등이 포함된 참의원 선거 공약을 오는 16일 공식 발표합니다.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청산도 예고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식품, 에너지 등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담 조직을 만들어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5일 오후 정기국회 폐회에 맞춰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물가 급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물가 임금 생활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해 물가 억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밀전기 사료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빵과 면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입 밀 가격이 30% 상승했지만 가격 통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르기 전 가격으로 제분 회사에 팔아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9월까지 시행하고 10월 이후에도 밀 가격이 오르면 가격 통제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밀을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가 매입해 제분 회사 등에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공급 면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을 재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요 면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절전 등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고기, 소시지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사료비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그 밖에 물가 정책은 종합대책본부에서 검토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7월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총리가 물가가 급등해 국민 생활을 압박하면서 불만이 확산되는 사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엔화 약세를 방어할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당분간 기존 제로금리 정책을 고수할 생각입니다. 브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는 강력한 금융 완화를 계속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일본은행은 16일과 17일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엽니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금융정책은 일본은행이 판단하는 것이지만 지속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행이 고수하는 저금리 정책 유지에 동의한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에 한국과 더는 외교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정상회담도 적극적이지 않다. 기시다 총리도 눈물을 흘리면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 아베 전 총리의 정치 개입 때문에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한일 관계 악화의 요인인 여러 현안 사항들은 모두 한국 측의 문제다. 게다가 기시다 정권 하에서는 새 대통령 윤 정권과 일일이 면담하거나 왠지 한국 측에 취해 있는 듯하며 과거 일본이 잘못된 대응을 한 것처럼 분위기도 조성하고 있는데 그러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기시다 총리 및 하야시 외무장관의 저자세에도 비치는 대한 자세로 인해 많은 일본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 일반인들이 파악하지 못한 정치의 어려운 주고받기, 흥정도 있겠지만 한국 측에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 제시가 없으면 정상회담도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방치할 수 없다는 말이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책임은 일본에 없다는 것을 미국에 알리기 위한 발언이라면 좋겠지만 만약 정말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발언이라면 그 나라에 대한 외교 자세로서는 너무 어리석다고 본다. 같은 발언을 했더라도 아베 씨나 간 씨의 발언이었다면 안심할 수 있지만 기시다 씨나 하야시 씨가 발언했다면 진심으로 관계 개선을 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아무래도 한국은 우리나라가 화이트 나라에서 제외시킨 것이 상당한 충격이었던 것 같다. 회복시키는 것이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그들은 스스로 움직여 현안 해결을 하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 외교장관인 박지는 취임 전 공청회에서 징용공 문제는 한일 기본조약으로 자금을 받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마 이것이 여당이 생각하는 해법일 것이다. 이들은 화이트 국가로 되돌리는 것을 교환 조건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지금이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좋은 기회다. 한국이 가진 일본에 대한 응석받을 감정을 버리게 해야 한다. 이들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항의해왔으니 우선은 각 사안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한 자세를 일본 국민의 대부분은 지지한다고 생각한다. 거짓된 자세라면 차라리 선거 전에 그만두면 좋을 텐데. 알고 있는가 기시다 씨, 한국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일본은 이미 대화 시도를 충분히 했다. 여기서 더 양보하는 순간 한국은 더욱 일본에 괴이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다. 설마 정말로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들의 했던 일들을 기억해라. 화이트 국가는 서로가 약한 것을 보완해 양쪽 모두에게 장점이 있다. 일본이 이를 감수하고 행한 것에 무언가 느껴지는 게 없는 건가? 이것만으로도 당시 일본의 분노가 엄청났다는 사실. 한국은 아직까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 듯하니 일본이 먼저 나서서 되돌릴 이유는 없다. 정말로 기시다가 다케시마 문제를 대면 논의할 수 있을까? 무조건 반환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큰 소리로 위협 고갈을 당해서 끝이라고 생각하고 기시다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